안녕하세요. 몽골은 모두 풍요로운 초원일까요? 그림이나 사진에 나오는 평화로운 초원의 풍경은 몽골의 어느 곳일까요? 꽃사진을 찍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신에게 몽골 28번째 이야기는 풍요로운 몽골 초원의 고장 한가이입니다. 고비가 아무것도 없는 황막한 땅을 뜻한다면 한가이는 나무와 숲이 많고 물도 풍부한 지역을 뜻합니다. 몽골 지도를 펼치면 한가이란 지명이 흔합니다. 풍성하다라는 뜻을 지닌 바양이라는 말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지명이지요. 우리의 추석 명절을 가리키는 한가위란 말이 풍성하다는 뜻의 한가위에서 왔다는 설도 있으나 그 근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몽골 고원을 버티는 두 개의 척추가 있습니다. 서단의 알타이 산맥과 더불어 한가이 산맥은 몽골 중부권의 축을 이룹니다. 3,300m에 이른 한가이 산을 주봉으로 앞쪽으로 우부르 한가이 아이막과 뒤편으로 아르 한가이 아이막을 두고 있죠. 남쪽으로는 황량한 고비와 북으로는 타이거 산림지대를 둔 중부권의 한가이는 고대부터 여러 부족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훈누족이 살던 지역이며 그 뒤를 이어 돌골, 위그루 등의 투르크족들이 머물렀습니다. 오르혼, 카라크롬, 울란바타르 등의 도읍지가 한가이 권역이나 그와 비슷한 위도의 중부지역에 모여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가이는 이해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며 풍성하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몽골 최대의 폭포인 오르혼, 제국의 고도인 하르허린을 비롯하여 온천 휴양지인 챙헤르, 초원의 호수인 테르힝 자강로르 등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몽골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한가이의 경관은 빼어납니다. 몽골 하면 떠오르는 푸른 초원의 하얀 게르,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 갈기를 날리며 바람처럼 달리는 말들은 한가이의 대표적인 풍경입니다. 몽골과 초원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몽골 고원은 황야와 사막과 고산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몽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는 책자나 달력, 사진, 관광 포스터들이 평화로운 초원을 배경으로 한 것들이 많은 탓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곳이 한가이입니다. 한가이 지역은 한가이 산맥을 축으로 앞쪽의 우부르 한가이와 뒤편의 아르 한가이로 나뉩니다. 우부르 한가이의 대표적인 도시는 하르허린이고 아르 한가이의 주도는 꽃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예쁜 체체를렉입니다. 한가이의 풍요로움은 넉넉한 물에 있습니다. 비도 자주 오지만 맑은 샘이 많아 도처의 개울과 호수를 지니고 기름진 풀을 자라게 합니다. 여름의 한가이는 어디를 가든 싱그러운 초원과 군락을 이룬 들꽃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비가 잦은 우기의 한가위가
여행자들을 수렁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천국 같던 꽃밭도 비가 오면 지옥으로 변해 차들을 수렁에 빠져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오르내리는 언덕이나 산도 많아 우기의 여행에는 노련한 운전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울란바타르에서 한가위는 일찌감치 포장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몽골을 제대로 만나려면 초원길을 지나야 합니다. 도처에 개울이 숨어 있고 가파른 산길에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곳의 아름다운 경관은 그 노고를 갚고도 거슬러 받을 만합니다. 무엇보다 한가위의 아름다움은 들꽃에 있습니다. 구슬붕이며 여러 색의 엉겅퀴, 두매 양귀비들이 군락을 지어 초원을 덮은 장관은 그야말로 천상화원을 이룹니다. 할미꽃을 닮은 야르고이며 용담이나 차강오울이라 불리는 에델바이스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달링투르라는 꽃이 있습니다. 몽골이나 시베리아, 만주 일대에 자생하는 달링투르가 제주도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피뿌리 풀이라고 알려진 달링투르는 몽골의 말들이 제주에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이나 가축이 다치면 이 풀을 먹거나 상처에 붙이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처가 말끔히 낫는다고 합니다. 한가위에는 이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신비한 약효를 지닌 야생초들이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몽골에서 들꽃들은 군락을 이루며 일시에 개화합니다. 지난해 보았던 곳의 들꽃들도 날씨와 강우량에 따라 개화 시기가 다릅니다. 겨울 추위나 가뭄이 심하면 같은 곳을 다시 찾아가도 재회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 만날지 모르는 들꽃들이라 그 아름다움이 더한지도 모릅니다. 중부 지역의 한가위는 한때 활발하던 화산 활동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은 행성에 있음직한 분화구를 볼 수 있는 울란토굴과 용암이 흐르며 패인 거대한 촐로트 협곡과 테르힝 차강노르 나이만 호수가 있습니다. 촐로트 협곡에는 팔뚝만한 송어가 낚시꾼들을 즐겁게 합니다. 낚시를 즐기려면 라이선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온천이 솟아나는 챙엘에는 여름이면 여행의 노독을 풀려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가위는 자부항의 오트공 탱게르와 헙수글이 나뉘는 분기점으로 최근에 포장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포장도로를 벗어나 초원길로 들어선 여행자들은 운이 좋으면 챙엘의 어마어마한 꽃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보호구역인 오르온에는 몽골에서 보기 드문 폭포가 있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물소리를 초원에서 듣는 것은 인상적이죠. 오르온에는 말을 탈 수 있는 초원이 있고 야크의 짐을 싣고 떠나는 캐러번 여행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르온에서 머물 때는 게르문을 잘 잠가야 합니다. 아침이면 거대한 야크가 게르문을 열고 들어와 빵이나 과자를 먹어치울지도 모르니까요. 고비의 여행이 정적이라면 한가위의 여행은 동적입니다. 모험적이며
눈을 즐겁게 하는 풍경들이 풍성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에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가히 산맥을 넘을 경우에는 차가 수렁에 빠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기인 여름에는 고비보다 비가 잦아 사륜 구동차가 아닌 경우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우위와 비상식량과 약간의 남성 여행자가 필요합니다. 수렁에 빠진 차를 끌어낼 만한 팔뚝을 지녔다면 여성만으로도 무방합니다. 여행자들이 오가는 길을 벗어나거나 한 대의 차로 움직이는 여행이라면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한가히 산을 넘다가 차가 빠져 고생을 한 적이 부지기수입니다. 산 하나를 넘는데 한나절을 보낸 적도 있으며 밤을 새워 개울을 건넌 적도 있습니다. 특히 돌들이 박혀 있는 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집안이 단단해 보이지만 바위마다 샘이 많아서 도처에 수렁이 숨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단단하던 점토질의 흙들은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곤죽으로 변합니다. 꽃으로 덮인 한가히 산은 그 밑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을 숨기고 있죠. 운이 좋으면 여행 기간 내내 화창한 날을 맞을 수도 있지만 여름의 한가위는 쉽게 넘기 힘든 산입니다. 한 번은 산을 넘다가 날이 어두워진 적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야영을 하려면 밤새 모닥불을 피워야 반쯤 살아남을 일입니다. 불을 피우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대머리처럼 헐벗은 산은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른 소똥이라도 찾아보았지만 염소똥조차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막막궁산. 배는 고프고 날은 춥고 어두워지니 난감할 일입니다. 그때 멀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자 게르가 보였습니다. 이를 드러내며 짖는 개가 천사같이 느껴졌습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여행자들에게 마음씨 좋은 유목민은 게르 한 채를 내어주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양고기와 보드카로 저녁을 때우고 그 열기로 잠이 들었습니다. 15명의 여행자가 발과 머리가 혼재되어 게르 바닥에 얼기설기 누웠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측간이라도 가려다가 누군가의 머리를 밟아야 하고 비명소리와 추위에 잠을 설친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인가요? 늑대 대신에 용감한 개가 지켜주는 게르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유목민의 게르 앞에는 나무 기둥에 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유목민 주인 말로는 밤에 늑대가 나타나 사람처럼 세워둔 허수아비라고 합니다. 이튿날 게르 밖에 내어놓은 그릇에 물이 꽝꽝 얼어 있었습니다. 7월 31일 한여름에 보는 한가위의 얼음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주인집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자느라고 못 보았던 외계인들을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연하문 살 먹은 누나와 17살쯤 되어 보이는 남동생이었습니다. 사탕을 꺼내어 주자 누나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습니다. 남동생에게 사탕을 더 주자 덥석 받아듭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누나가 동생의 손을 조심스럽게
가로막습니다. 더 먹으라고 권하자 어린 소녀는 괜찮다며 사양을 합니다. 불만스러워하는 동생을 타이르는 누나의 모습이 의젓하기만 합니다. 한가위의 산 중에서 과연 이 어린 소녀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일생의 3분의 1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 주저앉아 공부를 하는 우리의 교육이 갑자기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을지마라는 어린 소녀는 한가위를 생각할 때마다 고원의 들꽃처럼 되살아납니다. 하룻밤을 신세진 개를 떠나려니 을지마가 여행자의 목에 하닥을 걸어줍니다. 우유가 담긴 잔을 주며 여행의 안전을 빌어주는 주인에게 답례를 하려는데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먹다 남은 보드카와 가방을 뒤져 손에 잡히는 대로 내준 것이 관절염 패치였습니다. 혹 다리가 아프시거든 붙이시라고 했지만 지금도 무한한 생각이 듭니다. 을지마에게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가위를 넘어야 하며 길을 잃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에도 기록되지 않은 길을 되짚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껏 그 자리에 을지마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뒤로 한가위를 넘을 때마다 을지마와 친절한 그의 가족들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몽골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그만큼 기약 없는 것입니다. 한가위를 넘는 여행자라면 다시 만날 약속보다는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오늘은 풍요로운 몽골의 한가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몽골의 대표적인 축제 나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